이게 뭡니까? 21세기 술탄의 탄생. 술탄은 무슨 이거 대적할 만한 표현이 뭐 짜르 아니면 황제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주로 이제 이게 중동 지역에서 쓰는 황제급의 표현인데 30년 종신 집권의 길을 텄다. 이분.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자, 그럼요. 우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Yaptığı tercihle önümüzdeki 5 yıl boyunca ülkeyi yönetme sorumluluğunu bir kez daha bize tevdi eden milletimizin her bir ferdine teşekkür ediyorum. Sayın Recep Tayyip Erdoğan'ın %52.14, Sayın Kemal Kılıçdaroğlu'nun 47.86 oy aldığı görülmüştür. 그래서 5리터짜리 해바라기 씨유가 2019년에는 30에서 35리라 사이, 2020년에는 60리라. 근데 요즘에 식도를 가보게 되면 거의 뭐 120리라, 150리라 이렇게까지 가니까 거의 2019년에 대비해서는 3-4배 가량 뛰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터키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다음에 이즈미르 이런 주요 도시들 그 야권 주자가 우세하게 득표를 했고요. 종교적인 그 지지 기반층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선 투표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 원래는 옛날 총리였어요. 2003년부터 2014년에 총리였는데 총리를 3년인 3번 했어요. 더 이상 총리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개헌을 하고 헌법 몇 차례 바꿉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아무튼 2번 해요.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또 돼요. 이번에 3번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헌법의 특징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중간에 대선을 더 칠 수가 있어요. 당선되면 임기가 또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2028년 되고 30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거를 무슨 비결이라고 할까요? 아니 보면 여기 화면 다음 거 좀 하나 볼까요? 이것 좀 봐주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투표소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 화면 좀 불러주세요. 여기 보면 투표소에서 성금을 살포했대요. 막 나눠줘요, 돈을. 투표하시는 분들한테. 자, 정미영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대선은. 여기 선관위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있나요? 여기는? 이 선관위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주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생각나지 않으세요? 중국이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총리 3번, 대통령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방에서 서방 국가들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들이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럴만 하고요. 여기 지금 터키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 아닙니까? 나토에 가입된 국가인데 나토에 가입된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나토 회원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상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재미난 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게 마음 먹으면 종신으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년입니다. 통치 기간이. 지금 25년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홍석준 의원님. 지금 보면은 서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막 고민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또 좋아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당선을 놓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지금 서방의 이제 서구의 일반 어떤 민주주의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 지금 서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국부였던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에서 이제 터키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게 됐는데 사실 에르도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 그리고 신 오스만 제국주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술탄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장기 집권 내지는 또 팽창적인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가지엔테프 이제 그 대지진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단도 파견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등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해서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오스만 어떤 주의, 신오스만주의 이슬람이 강화된다면 조금은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뭐 서먹해질 가능성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터키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선심성 공약 뭐 이런 거 전기요금 뭐 면제 그다음에 현금 살포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 쿠르드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약간 쿠르드족을 약간 적으로 돌리는 듯하면서 민족주의를 하면서 자극을 하죠. 그래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이런 걸 선거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유럽이 사실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 그리고 걱정 속에 이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를 3번 했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대통령도 이번에 3번째랍니다.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냥 국가의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